무대에 서는 이유가 단순히 노래하기 위해서가 아닌 아티스트들이 있다. 그들은 음악을 무기로 삼아 가사 한 줄 한 줄로 한계를 깨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만 생각하던 말을 대담하게 외친다. 신해철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한국 록의 문제야. 불타는 열정과 직설적인 언행으로 한 세대를 매혹시키고 동시에 두렵게 만든 존재.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어떤 권력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반항의 목소리였다. 사랑을 철학적으로 풀어낸 발라드에서부터 자유를 외치는 격렬한 록음악까지 신해철은 항상 예술과 논란의 경계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한계선 위에서 사는 사람의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압박, 논란, 그리고 세월이 깎아내린 육체가 그를 예기치 못한 결말로 몰아갔다. 2014년 10월, 신해철은 한 수술 후 세상을 떠났고, 이는 한국 사회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며 전례 없는 의료조사로 이어졌다. 오늘 비하인드 더 라임라이트는 젊은 음악 청년에서 한국 록의 반항 아이콘이 되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저미게 만든 마지막 순간까지 신해철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려 한다. 신해철은 1968년 5월 6일 전후의 어려움을 지나 빠르게 변모하던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산층 가정의 장남으로 부모는 엄격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아들이 안정적인 길을 걸어 성공하길 바랐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해철은 남달랐다. 또래 친구들이 의사, 엔지니어, 공무원을 꿈꿀 때 그는 음악의 세계에 매혹되었다. 집안의 오래된 라디오는 그의 첫 번째 스승이었고, 거기서 들려오는 서양 팝의 경쾌함과 한국 발라드의 깊은 감성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그는 기타와 피아노를 배우고 작곡을 시도했다. 친구들은 말한다. 마른 체구에 기타를 안고 서툰 코드를 뜯던 그 소년의 눈빛은 누구보다 뜨거웠다고.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진 못했지만 그는 묵묵히 연습을 이어갔다.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생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전환점은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하면서 찾아왔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해철은 창작의 에너지를 폭발시켰다. 그는 무한궤도라는 밴드를 결성했고 대학가요제에서 당당히 주목받았다. 철학적인 가사와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는 곧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작은 강당에서 기타를 치던 청년은 이렇게 한국 음악계로 향하는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다. 그 여정은 그를 전설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이끌게 된다. 신해철이 음악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딘 것은 1989년이었다. 그는 무한궤도와 함께 대학가요제에서 우승하며 단숨에 청춘들의 스타가 되었다. 강렬한 보컬과 당시 한국 대중음악에서 보기 드물었던 철학적인 가사가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1990년, 그는 첫 솔로 앨범 마이셀프를 발표하며 학생 가수에서 진정한 아티스트로 도약했다. 이후 그는 록밴드 N.X. T New Experiment Team을 결성했다. 이 밴드는 전통적인 음악 틀을 깨고 한국의 현대적인 록 사운드를 선보인 선구자였다. Outsider, The Ocean About Immortality, Here, I Stand For You와 같은 곡들은 뛰어난 음악성뿐만 아니라 자유, 인권, 존재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신해철의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듣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그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고 대형 콘서트를 개최하며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한국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되었다. 또한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거침없는 화법과 민감한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이러한 직설적이고 강렬한 성격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동시에 그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다. 신해철에게 음악은 그의 성격과 분리될 수 없었고
그 성격은 누군가에겐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또 누군가에겐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신해철은 여전히 무대 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러나 업무 압박, 나이, 그리고 끊임없는 논란이 그의 삶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스튜디오에서 밤을 새우고 빽빽한 투어 일정을 소화하며 창작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창작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직설적이고 때로는 날카로운 성격은 그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엣 가시로 만들었다. 정치, 종교, 교육 등에 대한 그의 발언은 잦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언론은 그러한 갈등을 놓치지 않고 보도했다. 그 사이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소화기와 심장 문제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했지만 여전히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일을 계속했다. 그에게 음악은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2014년 10월 신해철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알려진 위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이 비극은 곧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게 된다. 2014년 10월 27일 신해철이 일주일 넘게 혼수 상태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은 충격에 빠졌다. 공식 발표된 사인은 위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장천공과 폐혈증, 그리고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 이 죽음은 팬들의 슬픔을 넘어 전국적인 분노로 번졌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수술 전 신해철의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조사 결과 담당 의사가 사전 동의 없이 한 시술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음이 드러났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고 그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질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SNS에서는 Remember Shin Hey Jules 해시태그가 확산되며 그의 죽음은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신해철의 죽음은 한국 음악계의 커다란 손실일 뿐 아니라 가장 강하고 진실을 위해 싸우던 사람조차 용납할 수 없는 실수로 쓰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냉혹한 경고였다. 2014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신해철은 여전히 한국 음악 팬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그는 Here, I stand for you, To you, The Dreamer's Song 같은 불멸의 명곡뿐 아니라 창작의 자유를 위해 말하고 살고 대가를 치른 정신을 남겼다. 그가 무대 위에서,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라디오 전파를 타고 했던 말들은 지금도 회자된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신해철은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믿게 해준 스승이자 영감을 준 존재였다. 서울에 세워진 그의 동상, 그를 기리는 추모 공연, 그리고 옛 음반의 수백만 재생수는 진정한 예술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들은 단지 다른 무대로 옮겨갈 뿐 그곳에는 더 이상 한계나 압박이 없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신해철에 대한 기억이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비하인드, 더 라임라이트를 구독하여 무대 뒤에서 탄생한 전설과 여전히 울려 퍼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